학습적인 방면에 있어서의 단 하나의 목표를 수능 만점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많이 놀면은 걔 계속 놀 수도 있어. 네. 백수 백조.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저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책육아라든가 잠수내 영어 이런 거 처음 시작을 한 경우에는 사실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꿀팁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캐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난독증인가? 이런 의심이 될 정도로 학교 후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한글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한글책, 문해력에 문제가 심각해서. 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맘입니다.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스케줄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그 책육아하고 엄마표 수학하고 이제 잠수내 영어 하는 거에 이제 학습적인 방면에 있어서의 단 하나의 목표를 수능 만점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학습적인 방면에 있어서 목표가 그런 거고요. 사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놀아야 됩니다. 수능 만점이 목표이지만 이거는 네, 학습적인 방면에서. 예. 아이는 충분히 놀아야 돼요. 네. 근데 그렇다고 계속 놀잖아요. 우리 남편이 그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참 핀란드하고 막 이렇게 유럽 이제 이런 육아에 대해서 이렇게 책 읽고 하면서 약간 꽂혀가지고 놀아야 돼! 여기 좀 많이 꽂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캐리스 5학년 때 하루에 막 3시간씩 놀게 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뭐랄까, 일단 주위 친구들이 노는 애가 별로 없잖아요. 다 학원 가고 막 바쁜데 슬라임은 주로 하더라고요. 막 슬라임하고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이렇게 학원 안 가는 친구들 시간 맞춰가지고 같이 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랄까 약간 노는 것에 어떤 뭐라 그러지? 공허함?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를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을 뭔가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는 거 중요하지. 근데 초등학교 때 계속 많이 놀면은 걔 계속 놀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백수 백조.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 특히 저학년 1학년 2학년 때는 당연히 놀아야 돼요. 노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건 맞는데 놀기만 하는 건 아니다. 왜냐면은 학생이잖아요.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1학년 너무너무 애기 같고 그렇지만 이제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 만들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독서 습관. 사실 이거는 학생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뭐 진짜 두돌된 애기도 책을 그림만 볼지언정 어쨌든 책을 보는 그 자체가 이제 놀이처럼 그렇게 책을 쭉 읽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 저처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책육아라든가 잠수내 영어 이런 거 처음 시작을 한 경우에는 사실 조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꿀팁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까지 사교육 뺑뺑이 그랬습니다. 제가 일을 해서 정말 5시 반까지 학교 마치고 1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그러니까 무려 5시간이죠. 5시간 동안 미술, 피아노, 태권도, 영어 그런 것들을 뺑뺑이로 돌았어요. 지금도 학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 6학년인데 중등 선행 수학 어쩔 거냐. 요즘 제가 좀 고민이 있는데 그거를 사실 학원 가면은 진도를 쭉쭉 빼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좋은 점 있죠. 그리고 사실 중학교부터는 혼공으로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진심으로 좀 저는 사실 좀 이제는 좀 사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정말 애가 원하면 저는 얼마든지 정말 시켜주고 싶은데 애가 원하지 않아요. 그 1학년 때 뭐 이렇게 사교육을 뭐 이렇게 공부를 빡빡하게 시키는 그런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는데도 그냥 수학학원은 다니고 싶지 않다. 자기가 혼자 하겠다. 아빠한테 배우는 것도 하고 싶지 않다.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몇 번 뒤었거든요. 우리 캐리스가 다니엘도. 그래서 아빠한테 배우고 싶지 않다. 엄마한테도 엄마는 사실 가르칠 능력도 좀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거는 스킵을 하고요. 캐리스 초등학교 2학년 스케줄 제가 공유를 좀 해드려 볼게요. 사실 기억이 정확히 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시 했던 거는, 왜냐면은 우리 캐리스 같은 경우는 약간 난독증인가? 이런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글자는 너무 잘 읽어. 예, 정확하게 줄줄줄줄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면은 줄줄줄줄 다 잘 읽었어요. 근데 다 읽고 나서 멍. 내용이 하나도 남지 않는, 예,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문해력? 예, 문제가 심각했던 상태였죠. 하교 후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한글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한글책 문해력에 문제가 심각해서. 그리고 제가 잠수내 영어 이제 책 열심히 읽고 여러 가지 자녀 교육서들을 읽으면서, 아, 한글책. 예, 문해력, 독해력, 사고력, 이게 다구나. 그러니까 학습 반면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이거를 좀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는 여자거든요. 네,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사니까 너무 좋아요. 예, 어머니들 책 꼭 읽으세요. 예, 그렇다 보니까 저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예, 저 좀 행복합니다. 이게 자랑이라기보다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긍정적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예, 저는 되게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잘 살아도 좋겠지만 적어도 내가 하는 정도는 좀 하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정말 너무 필요하고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 두 번째 정도가, 예, 책 읽는 거. 책 읽는 게 너무 편안하고 습관이 되어 있을 때 사람이 성장을 해야지 행복감이 큰 것 같거든요. 자존감도 계속 높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뭔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성장하고 또 내일 더 성장할 거라는 어떤 기대와 믿음?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을 때 자존감이 높고, 주체적인 삶을, 자기 주도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책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정말 롤모델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다 담은, 한 권의 책으로 담은 그런 책들이 정말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또 읽고, 뭐, 문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정말 책을 읽는 거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예, 굉장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놀기 그리고 한글책이에요. 영어 수학 아니에요. 예체능 아니에요. 그거 다 뒷순이에요, 뒷순이. 제일 중요한 거. 엄마와의 상호 관계, 예, 노는 거. 그리고 한글책. 예, 한글책. 이거는 그냥 쭉, 그냥 계속 너무너무 계속 중요해요, 계속. 제가 굉장히 중요시한 거는 한글책. 예, 한글책을 아이가 혼자, 그러니까 읽기 독립이라고 하죠. 혼자 읽을 수 있게 제대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리고 이 주인공이 내가 되고 이런 입장을 바꿔서 느껴보면서, 공부 잘하는데도 한글책 너무 중요하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해력은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게 문해력이고요. 독해력은 글을 읽고 그 글이 하고 싶은 말, 또는 그 글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그 글을 통해서 어떤 걸 깨닫고, 또는 그 글을 통해서 그 속에 예를 들어 모르는 어휘가 있을 경우에는 문맥을 파악해서 그 어휘의 뜻도 유추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추론, 유추,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독해력이거든요. 근데 문해력은 사실 기본이죠. 이건 바로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문해력. 근데 사실 독해력도 필요해요. 독해력. 예. 그래서 처음에 일단 목표는 한글책을 아이에게 읽게 하고 읽어주고, 이런 거는 인생 살아가는데 기본 능력인 문해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또 독해력까지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책의 깊이 안에 능동적 책 읽기라고 하죠.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얘가 인생 살아가는데 뭐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인생을 훨씬 더 윤택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제 무릎에 애기처럼 딱 앉혀놓고 그림책, 예, 정말 막 3, 4살짜리 보는 것부터 뭐 6, 7살짜리 애들이 보는 그런 그림책을 제가 재밌게 읽어줬어요. 정말 거의 1시간을 읽어줬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예. 그리고 그냥 막 읽어준 게 아니에요. 되게 제가 이제 책 읽맘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음원 틀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해도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킹맘이시고 정말 시간과 체력에 여유가 없으시다면은 음원이라고 해야 되나? 집중 듣기, 영어책 집중 듣기 하는 것처럼 한글책도 요즘 많이 읽어주는 음원이 있더라고요. 그거 틀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 목소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오자마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12시 반이면 집에 오거든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그냥 이거를 고정으로 픽스를 했어요. 근데 애가 학교 마치고 오자마자 엄마가 그렇게 톡톡 안아가지고 읽어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놀고 싶어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애들이 정말 엄마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대부분 어머니들을 보면 이제 학교를 너무 일찍 마치니까 학교 마치자마자 뭐 방과 후 1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학원 갈 게 있으면은 이제 학원 갔다가 집에 이제 오기 한 3, 4시에 올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애 2명을 어떻게 잠수내를 시키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꿀팁을 드린다면은